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4에 지금 넘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서 그 중간에 못했던 얘기들, 좀 빠졌던 얘기들을 채우는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을 활용하는 기법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기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브로드캐스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금 실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 제가 이런 걸 했었죠. 먼저 넘파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행렬 두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A는 레인지 그냥 귀찮으니까 1, 2,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하면 쉐입이 3이 되죠. 그리고 B는 A의 어레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냥 A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카피를 해온 다음에 이걸 제가 트랜스포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그냥 트랜스포즈를 하면 안되겠네요. 리쉐입을 하겠습니다. 3, 1. 자, 이러면은 쉐입이 3, 1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왕이면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자, 이렇게 놔두고 A를 보면은 A는 1D 어레이이고 그 다음에 B는 3 곱하기 1인 2D 어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걸 하고는 이거 왜 내적이 안 되지?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내적을 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소별 곱셈인데 지금 A가 디스플레이를 먼저 해놓고 볼게요. 자, A와 B 사이의 그 원소별 곱셈이라는 게 1, 1 곱하고 2 곱하고 이게 아니죠. 같은 위치라는 게 쉐입이 다르니까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브로드캐스팅의 동작을 하는 건데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자,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우선은 브로드캐스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해왔습니다. 저도 넘파이를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영상을 놓고 하면서 이거 궁금한데?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실수도 하고 나오는 거였는데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브로드캐스팅은 기본적으로 자, 차원이 같아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팅에 쓸게요. 브로드캐스팅 일단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A와 B는 차원이 다르죠? 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차원이 다르면 작은 차원의 배열의 앞에 1을 추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이죠? 지금 이건 1차원이고 A는 1차원이고 B는 2차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은 3이 지금 차원이 더 작죠?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1 곱하기 3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을 한다. 두 개를 일단은 그 원소별 곱셈이 정의가 안 되죠. 그 쉐입이 다르니까. 쉐입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니까. 그런데 A가 더 작은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A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쓸까? 그냥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길이가 1인 차원이 있으면 말을 좀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원이 자, 이렇게 하면 차원을 같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각 차원별로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길이가 다르면 길이가 1인 차원은 반대쪽 배열과 길이를 맞춰준다. 어떻게? 타일링을 해서 맞춰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를 실제로 4로 만들어야죠. 자, 이건 길이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과 연산을 시킬 건데, 그러면 2차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1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여기가 만약에 B가 이렇게 안 생기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어레이에 자, 레인지 12를 한 다음에 이거는 1에서 12까지 할게요. 이 다음에 이거를 U쉐입을 3 곱하기 4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B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건 길이가 4죠? 길이라기보다는 쉐입이 4입니다. 이걸 차원을 맞춰야 되니까 1 곱하기 4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1 곱하기 4와 3 곱하기 4를 연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 4는 같은 차원의 길이가 같죠? 자, 여기는 그런데 엑시스 0번이죠? 엑시스 0번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이걸 3번 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B는 MP 어레이에 레인지 4를 하고 그 다음에 U쉐입 4,2를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4를 해보겠습니다. 옵스, 자꾸 이런 여기 조작을 잘못을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A를 한 차원을 높입니다. 1 곱하기 4로 만들어요. 1 곱하기 4랑 1 곱하기 4는 원소별 곱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연산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크기가 일단 차원이 2차원이고 3 곱하기 1이죠. 여기는 차원이 1차원이고 그냥 크기는 4입니다.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1 곱하기 4로 바꿔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아서 맞춰줄 겁니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길이가 엑시스 0번부터 볼게요. 엑시스 0번부터 보면 여기는 길이가 1이죠? 여기는 길이가 3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엑시스 0번 방향으로 타일링을 3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일링은 아마 그렇죠. 메서드가 아니라 함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3, 1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1, 2, 3, 3을 있었는데 이렇게 3번 해주는 겁니다. 자, B를 봤더니 B도 지금 엑시스 1번 방향으로 길이가 1이죠. 여기 길이가 4네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길이가 안 맞는 방향으로 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MP? 아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써야 되죠? 1과 4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여기 제가 타일링 했던 거 싹 다 지우고요. 원래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거 1, 2, 3과 그 다음에 여기도 1, 4라고 할까요? 자, 이거 둘 간의 연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1, 2, 3. 자, 1, 2, 3은 일단 차원을 맞춥니다. 여기 길이가 3인 것을 1 곱하기 3으로 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엑시스 0번 방향으로 1이죠? 여기는 엑시스 0번 방향으로 3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엑시스 0번 방향으로 3번 타일링하고 또 봤더니 이건 엑시스 1번 방향으로 길이가 1이죠? 이건 엑시스 1번 방향으로 길이가 3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엑시스 1번 방향으로 3번 타일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칼라를 앞에 더하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10은 그냥 10입니다. 이거는 뭐 ND 어레이도 아니에요. 그냥 인티저 10이에요. 그 다음에 ND 어레이 쉐입이 3 곱하기 1인 이 ND 어레이를 연산을 한다? 사실은 연산이 정의가 안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ND 어레이로 만들어주고 차원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쉐입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을 조금 흥미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를 하나 만들게요. 1에서 12까지 를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4 곱하기 3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덱싱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원래 그 인덱싱이라기보다는 슬라이싱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컬럼 전체라고 하면은 0, 1, 그 다음에 컬럼 전체니까 1, 2, 3, 4, 5, 6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꼭 이런 식으로 연속된 정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만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2 라고 쓰면은, 여기 쓰면은 0번과 2번 컬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참, 로우죠. 0번과 2번 로우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이랑 7, 8, 9가 나오는 거죠. 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등호를 쓴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은 2, 2, 0,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을 가리고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2번 로우, 0번 로우, 그러니까 7, 8, 9, 1, 2, 3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0, 2에다가 대입을 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7, 8, 9, 1, 2, 3을 1, 2, 3, 7, 8, 9에다 대입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0번 로우랑 2번 로우를 스와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A를 봐야죠. 이렇게 하고 A를 보면은, 자, A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 슬라이싱을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컬럼 스와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로우는 전체. 그 다음에 뭐라고 써볼까요? 이번에는 0번과 1번을 바꿔볼까요? 0번과 1번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A에 로우 전체에 1번과 0번을 넣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자, 1번, 2번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혹시 이것도 될까요? 자, 제가 항상 영상 만들다 보면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20짜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이면 안 되죠? 4 곱하기 5로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득 궁금해졌어요. 즉흥적으로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0번과 2번, 그 다음에 0번과 3번, 1, 3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 맞다면은 0,1, 2, 그 다음에 2,3, 2하고 13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잠시만요. 2,3이니까 0, 1, 2, 0, 1, 2, 3이니까,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0,1이니까 0, 1, 2 나오고요. 2,3이니까 0, 1, 2, 0, 1, 2, 3, 14. 그쵸. 2하고 14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되지 않을까요? A에, A라고 쓰지 말고, 그냥 100, 200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이쪽의 개수가 같고 이쪽의 개수가 같으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었죠? x, y는 100, 200 이런 거 했었죠? 이거 튜플 언패킹이라고 불렸습니다. 튜플 언패킹이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겠네요.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여기 2랑 14를 맞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 지금 이거는 2,3과 0,1을 가져오는 거니까 14랑 2를 순서대로 가져올 거고, 여기는 2랑 14를 나타내는 위치가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등호를 여기 대입 스테이트먼트를 써버리면은 왠지 2하고 14가 바뀔 것 같죠? 그렇죠? 2하고 14가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저도 알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봐야 됩니다. 맞는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도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뭐 하기로 했었죠? 행렬을 다루는 메서드들, 함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